20대 때는 며칠만 굶어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30, 40대가 되니까 조금만 먹어도 금방 허리둘레에 뭔가 묵직한 게 잡히죠. 근데 이게 또 잘 빠지지도 않아요. 이런 게 다 근육이 빠지고 기초대사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진짜 큰 문제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까지 유발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력 증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근육을 만든다는 게 30, 40대 또는 그 이후에는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죠. 하지만 제가 볼 땐 집에서 딱 50초면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노력 대비 가장 빠르게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몸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근육을 운동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입니다. 특히 이 두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빠르게 약해지는 근육이기도 해요. 자, 먼저 내가 엉덩이를 잘 쓰는 사람인지 엉덩이를 잘 못 쓰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누워서 한쪽 다리를 먼저 잡으시고요. 이 반대쪽 발, 한쪽 발 뒤꿈치를 눌러서 엉덩이를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자세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세가 떨리지 않고 깔끔하게 버텨지는가. 두 번째는 나 스스로 엉덩이에 자극이 잘 느껴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자세는 잘 나오는데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오른쪽은 잘 느껴지는데 왼쪽은 잘 안 느껴져. 이 같은 좀 불필요한 증상들이 보이거나 느껴지면 내 엉덩이가 많이 약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고도 하죠. 이 테스트 동작은 곧 운동이 되기도 하는데요. 내가 만약 한쪽이 잘 안 느껴지는 경우에 시작하기 전에 5초를 정지하고 시작합니다. 왼다리를 잡고요. 오른다리를 들어 올려서 먼저 5초간 정지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5초를 버티는 동안 서서히 자극을 한번 느껴보시면 되고요. 5초가 지나면 그때 반복 동작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런 식으로요. 네, 휴식.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멈춰있는 시간을 주게 되면 우리 뇌가 이 근육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잖아요.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금방 엉덩이에 자극이 느껴질 수 있고요. 또 이런 자극을 통해서 성장까지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양다리 각각 20개씩 할 수 있으면 엉덩이 힘이 정말 좋은 거고요. 처음엔 개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엉덩이를 써서 밀어 올리려고 해보셔야 됩니다. 자칫 엉덩이를 잘 못 쓰면요, 이 허리만 뒤집어 까지면서 허리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배에 힘을 유지하고 엉덩이에 힘을 써서 정확한 자세로 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아마 5개나 6개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실 거예요. 두 번째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 때 가장 먼저 약해지는 기능이 뭐냐면요, 한 다리로 균형을 잡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점점 약해지다 보면 노년에는 낙상, 넘어지는 걸로 크게 다치는 위험한 상황의 원인이 됩니다.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는 다리의 균형뿐만 아니라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빠른 시간 안에 강하게 만들어줄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우선 이렇게 의자나 소파 같은 한쪽 발을 뒤에 올릴 수 있는 걸 준비해 주세요. 침대도 좋습니다. 우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봅니다. 그럼 이렇게 발 뒤꿈치가 닿는 그 자리가 내가 앞발을 두게 될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 뒤쪽에 있는 다리는 발등이든 발가락이든 뒤에 의자에 편하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요. 처음 하시면 이 균형 잡기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옆에 이렇게 의자를 두고 잡고 수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 동작에서 흔히 하게 되는 실수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몸을 수직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수직으로 내려가게 되면 무릎이 앞쪽으로 과하게 밀리면서 무릎에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엉덩이에는 느낌이 하나도 안 오고 허벅지 앞쪽만 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허벅지 앞쪽만 내가 운동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이 엉덩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각선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다리와 다리 사이 공간으로 내 엉덩이를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여야 이 엉덩이 근육을 중심으로 허벅지 전체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뒤로 앉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앉으라고 큐잉을 하다 보면 점점 체중이 이 앞발이 아니라 뒷다리에 실리는 현상을 겪게 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뒤로 앉아버려서 그렇습니다. 체중의 비율은 앞다리 80%, 뒷다리 20%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면 아까처럼 뒤로 앉는 현상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체중을 앞다리의 80% 정도를 두셔야 되고요. 이 상체를 대각선으로 움직이면 완벽한 자세로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10개씩 3세트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계단을 오르거나 등산을 할 때 더 이상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지 않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 두 운동으로 하체 근력을 좀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에 무조건 많이 하는 것보다는 딱 50초면 되거든요. 50초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개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초 동안 내가 15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50초 동안 16개를 해보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50초 안에 20개, 25개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어느새 근력이 엄청나게 늘어있는 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계속 10개씩만 하시면요, 아무리 꾸준히 하시더라도 이게 조금 좋아지다가 그 자리에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는 이번에도 나의 한계에 도전해보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운동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하시면 되는데요. 첫 2주는 안 쓰던 근육들을 쓰니까 이 근육통이 좀 심할 거예요. 그럴 때 근육 이완제 같은 거 바로 드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영양을 더 잘 챙기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이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적정량 잘 드시면 지방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몸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데 쓰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기초 대사량을 끌어올리는 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약 한 달이 지나면 근육에 좀 힘이 붙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2달만 꾸준히 하신 다음에 병원이나 헬스장에 가셔서 인바디를 한번 재보세요. 분명히 근육량과 기초 대사량이 올라간 것을 수치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30대만 지나도요, 매년 근육이 1%에서 2%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새로 태어나거나 성장하는 세포보다는 죽는 세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만든다는 게 20대 때만큼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육 증가가 좀 더딜 뿐이지 가능하거든요. 그 첫 번째는 앞서 알려드린 운동들을 규칙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를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려드린 운동 2가지만 제대로 하셔도요, 정말 빠르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하는 만큼 영양 섭취가 좀 받쳐줘야겠죠.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우리 몸이 이제 좀 근육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근육을 만들 재료가 몸에 없어. 그럼 그건 운동이 아니라 내가 노동을 해버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몸이 성장하기는커녕 점점 지쳐가고 피곤하기만 해질 거예요. 그리고 식단이라고 하면 대부분 탄수화물과 지방에만 엄청 집중을 하시는데요. 사실 기초대사량을 높여줄 핵심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체중 1kg당 1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근육 감소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은요,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생각보다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은 좀 달라요. 단백질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너무 안 먹어서 몸에서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좀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그럼 단백질을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바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운동을 시작하시면 우리 몸에서 원하는 단백질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체중 1kg당 섭취량을 조금 올려서 1.6g 정도를 섭취하는 걸 권고드립니다. 이 정도 섭취하는 게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서, 예를 들어 내가 여성인데 체중이 한 90kg가 넘어. 그러면 체중의 1.6을 곱할 경우에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높아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게 될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두 번째로 제지방량의 2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나의 제지방량은 인바디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제지방량도 도저히 모르겠어. 그럴 땐 가장 편한 방법이 본인의 키만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걸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게 좋겠죠. 이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가 가능한데요. 기초대사량을 끌어올려줄 완전 단백질 식품 5가지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계란입니다. 근육 합성의 키 역할을 하는 류신이 풍부하고요. 하루에 2개 정도를 섭취했을 때 16g 정도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른자 빼지 마시고요. 꼭 같이 섭취를 해주세요. 두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엔 오메가3가 풍부해서 너무 좋습니다. 오메가3는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될 정도로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 회복에 굉장히 강력한 영양 성분인데요.
특히 우리가 운동할 때 많이 먹는 BCAA 있잖아요. 이걸로 잘 알려진 이소류신과 발린의 함량이 높아서요. 운동 후 드시면 근육을 회복하는 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여기엔 트레오닌과 리신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간식처럼 먹기가 편해서 제가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베리랑 꿀을 같이 그릭 요거트랑 먹었을 때 간식으로 제일 먹기 편하고 또 단백질 섭취로 좋더라고요. 네 번째는 닭가슴살입니다. 흔할 수 있지만 네 번째로 제가 닭가슴살을 꼽은 이유는요. 극강의 가성비 때문이에요. 가성비로만 놓고 보면 고단백 식품 중에 사실 이것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게 맛있게 나온 제품들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의 단백질 선택지 중에 하나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비건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가진 결정적인 한계가 뭐냐면요. 대부분 필수 아미노산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필수 아미노산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비건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 두부를 통해서 필수 아미노산 보충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를 해서 본인의 식단에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2021년에 과학계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이런 연구가 등장합니다. 전 세계 6,400명의 생애 주기를 보니까요. 기초대사량이 나이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세요. 기초대사량이 20대까지는 떨어지다가 20부터 60대까지 쭉 이어지는 게 보이죠? 이 연구를 진행하신 분들도 이게 의외였나 봐요. 아니 그럼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 진짜 원인이 뭐냐? 이거를 또 살펴본 거예요. 이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제지방량이 기초대사량이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지방량이라는 건 체지방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근육량으로도 볼 수 있죠. 죽어도 안 빠지던 나이살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근육량이 부족하면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들만 규칙적으로 잘 해보셔도 100% 기초대사량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신 후에 바로 꼭 실천을 해보시고요. 효과가 있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운동이나 식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하신 부분도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